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재미난 일 때문에 이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요. 오랜만에 대학 동창인 민수를 만났거든요. 술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갑자기 민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요즘에는 매일같이 경제가 안 좋다는 말을 뉴스에서 하지만 난 솔직히 잘 모르겠다. 내 생활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여전히 카페에 사람도 많고 백화점에 가면 사람도 많고, 그리고 매번 경제가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언제 뭐 경제 좋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냐? 항상 안 좋다고 했지. 그냥 또 뉴스에서 떠드는 거 아니냐? 솔직히 그 순간 머릿속에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헉, 민수야, 이거 정말 심각한데. 이런 말이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막상 그 자리에서 분위기가 깨질까봐요. 그치, 맞아,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났거든요. 그냥 얼버무렸죠. 집에 돌아와서도 그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경제 유튜버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인 민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요,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에 옛날에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요. 경제 위기도 비슷해요. 또 경제 위기래 이런 식으로 넘기기 쉽지만요, 이번에는 정말 달라요. 과거와 현재의 경제 위기는 이렇게 다르거든요. 예전에 경제가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는 보통 이런 느낌이었어요. IMF가 왔다? 하지만 3, 4년 후에는 회복이 됐죠. 2008년 금융위기다. 역시 몇 년 후에 반등하죠. 그런데 지금은요, 마치 서서히 끓는 물에 들어간 개구리처럼요, 우리는 점점 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 친구 민수는요 40대 중반인데요, 20대에 취업만 하면요 내 집 마련이 현실적인 목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서울에서 평범한 직장인이 내 집 마련을 하려면요 평균 14년 이상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돼요. 이게 정상인가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요, 제 사촌 동생이 대기업에 다니거든요. 근데 결혼이랑 출산도 포기했어요. 아이 한 명 키우는데 4억이 든다. 나 그 돈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건 그냥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민수처럼 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페이책 투 페이책이라고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요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요, 이게 정상이라고 느끼는 거죠. 마치 개구리가 서서히 끓는 물에 적응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신용카드와 대출의 마법이 있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소비는 늘었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카드랑 대출 덕분이에요. 제 친구들만 봐도요, 연봉의 5배에서 6배에 달하는 집을 사고요, 대출 받아서 사죠. 차 할부로 사고요, 명품은 카드로 긁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요, 실상은 어쩔까요? 그리고 SNS에 의한 착시 효과가 있어요. 인스타에는 여전히 핫한 카페랑 맛집, 명품샵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 사진들이 가득하니까요. 하지만 이건 전체 그림의 일부죠. 소비를 줄인 90%는 SNS에 올리지 않으니까요. 예를 들어서요, 제 친구 중에 매주 SNS에다가 이런 걸 올리는 애가 있어요. 브런치, 여행 사진 이런 거 올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술 한잔 하다가 털어놓더라고요. 사실은 나 카드빚이 5천만 원이 있다고요. 인스타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더 쓰게 된다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자, 이제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요, 바로 인구 감소예요. 2023년 출생아 수가 약 23만 명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적은 숫자인지 아세요? 서울 강남 인구가 54만 명이거든요. 근데 그 절반도 안 되는 아이들이 한국 전체에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 세계 꼴찌예요. 인구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2.1명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3분의 1이에요. 쉽게 말해서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넷이서요
아이 한 명을 낳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요즘에 정말 초등학교 폐교가 늘고 있고요. 반면에 요양병원은 새로 생기는 게 많죠. 이게 우리의 미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인구 감소가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걸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빈집의 나라거든요. 일본 가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빈집이 즐비한 마을들이에요. 한국은 이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갈 거거든요. 2040년쯤에는요, 지방의 중소도시는 30% 정도가 빈집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지금 신도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요. 40년 후에 그 아파트의 가치가 얼마나 할까요? 두 번째, 학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한 학년에 14반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4반밖에 없어요. 앞으로 더 줄어들겠죠.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2030년까지요. 지방 사립대 절반이 문을 닫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 번째, 연금 부담은 누가 하죠? 지금 20, 30대이신 분들이요. 국민연금 내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낸 돈의 절반도 돌려받기가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55년도쯤에는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20대가 50대가 될 때쯤이죠. 무서운 이야기 아닌가요? 이건 제 친구 철수의 실제적인 이야기거든요. 철수 부모님이 시골에 2억짜리 집이 있으시대요. 노후 대비라고 생각하셨는데요. 지금 팔려고 내놓은 지 3년째가 되는데 아무도 안 사간대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살 사람도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는 상당히 슬플 수밖에 없거든요. 2030년대에는요, 여러분들이 커피 마시던 카페의 절반이 문을 닫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할 인구가 크게 줄어드니까요. 제 친구가 운영하던 카페도 최근에 문을 닫았거든요. 그 이유가 매년 손님이 10%씩 줄고 있대요. 2040년대에는요, 국민연금이 고갈하기 시작하고요. 은퇴 연령도 75세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평생 일해야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일본에서는 이미 80대 노인들이 편의점에서 일하는 상황을 볼 수 있거든요. 2050년대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가 완전히 뒤집혀져서요.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5명이 한 명을 부양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 부담이 2.5배로 커지는 거죠. 정말 슬픈 예시를 하나 들면요. 제 삼촌은 지방에서 30년 동안 운영하던 세탁소를 최근에 접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동네에 젊은 사람이 없어. 다 노인들만 남았는데 노인들은 옷도 별로 안 사고 세탁도 잘 안 해. 이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다 절망적이지만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 변화하면 미래를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요.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빚을 최소화하세요. 특히 고금리 시대에 부채는 독이에요. 그리고 노후는 스스로 준비하시고요. 연금에만 의존하면 안 돼요. 평생 학습자가 되세요. 50세든 60세든 새 기술을 배우셔야 돼요. 두 번째로 사회도 변해야 돼요.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스웨덴처럼요. 주택을 투자가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바꿔야 돼요.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거든요. 캐나다나 호주처럼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 맞벌이 부부가 있는데요. 아이를 둘 낳았어요.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까요. 회사에서 육아휴직 2년 보장해주고요. 복직 후 시간 근무제도 가능하대요. 그래서 결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사회 전체적으로 퍼져야 돼요. 자, 여러분, 제 친구처럼 경제가 안 좋은데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는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매우 장기적인 문제거든요. 특히 인구 감소는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매우 큰 문제거든요. 하지만 모든 위기는 다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요, 조금씩 변화하고요, 준비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